안녕하십니까. 충심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 방송입니다. 오늘은 정치 애교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동환 변호사님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 생활 시에 힘들고 괴롭고 억울했던 얘기를 가지고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오전에 바쁘셨나요? 오늘 오전에 저희 구치소에 계시는 저희 의뢰인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참 마음 많이 아프시죠? 네. 2월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중앙일보의 회고록을 그 연재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그 저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출판 그 기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데, 저희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일보 연재할 때 그 회고록 그 편편마다 이렇게 나온 것들을 그 요점을 한 번씩 읽어본 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참 힘들었고 괴롭고 어떤 그 고통스러웠던 또 억울했던 이런 일들을 그 이렇게 요점에서 이제 봤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도 이제 그 부분을 뭐 이따가만 이렇게 살펴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괴로움 중에 네. 그분이 제일 괴로웠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 기억나는 일 있으면 무슨 순서 네.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먹는 게 가장 좀 안 맞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체적으로 밖에 있을 때와 달리 구치소의 음식이 상당히 짰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짜가지고 이거를 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위장에 상당히 그 무리가 가거든요. 짠 음식은. 그래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좀 덜 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밥을 거의 한 3분의 1, 평소에 먹어야 되는 양의 3분의 1도 못 먹었다. 그래서 라면으로 사실 끼니를 때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도소 그 안에서는 라면이라는 건 안 주죠? 컵라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컵라면. 개인이 그 네. 매입을 해서 네네. 사용하시나? 네네. 그 다른 음식을 짜가지고 이게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이래서 밥도 사실 맨밥만 드셨다는 얘기거든요. 맨밥만 먹거나 그 반찬들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물에 씻어서 그래서 덜 짜게 해서 이렇게 드셨다는데, 그것마저 못 먹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컵라면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싱겁게 해서 싱거운 라면을 해 먹었는데 그나마 그게 제일 입에 맞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태어나서 음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일은 평생 그때가 처음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본래 그 짠 음식은 네. 못 드시는 데다가 네네네. 그쪽 음식이 또 짰던 모양이죠? 네,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욱 그 짠 음식이 거부했던 모양입니다. 네. 거기 이렇게 그 요점에 잠깐 그 보면은 이해를 뭐 나중에는 하셔가면서 여기는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 남녀 여럿이 있는데
아마 그 싱거운 음식보다는 짠 음식 먹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진 것 같다. 그래가면서 당신께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네. 그냥 거기 계시는 동안 그렇게 넘어가셨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나마 식사를 그 컵라면도 더 물을 더 부어서 네. 좀 덜 싱겁게 하려고. 짠기를 조금 네. 그 가려내고. 얼마나 그게 참혹한 광경입니까? 그 옛날에 무슨 뭐 빠삐용도 아니고 그 소련의 그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런 광경을 연출도 아니고 실제로 그걸 겪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라면에 물을 많이 넣어서 싱겁게 해 먹었는데 그게 그나마 먹을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게 슬픈 거예요. 참. 예.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 끼니를 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몸이 더 축났던 거예요. 그러시겠죠. 안 그래도 네.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는데, 그 라면만 먹어가면서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해내니 당연히 이 건강이 저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 내용을 읽어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기억을 스쳐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점 메시지 속에서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구속영장 발부 시에 네네.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이제 이 변호사님은 어떤 의뢰인을 하고 같이 어떤 영장 심사 발부 전에 이제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심사를 받는 동안이 뭐 길든 짧든 또 오래 가면은 더 오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길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변호사도 오랜 동안 같이 모시고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게 계시고 있었어야 됐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메시지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영하 변호사가 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구속영장이 발급되었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아마 조용하게 귓속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께서 그럼 시간을 조금 줄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로 가셔가지고 어떤 아마 머리를 속된 말로 네. 어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네. 그다음에 모양을 간편하게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 보고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그렇죠. 그 여자로서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순간이죠. 화장을 다 지우고 머리도 이제 풀어 헤친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단념하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감옥으로 간다. 그 장면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생각할수록. 아유, 이제 정말 슬픈 일이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인데, 저 내용은 무슨 말씀이셨나요? 교도소 생활하실 때에 몸이 많이 아프셨었나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몸이 축이 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도 뭐 관절 마디, 뭐 허리, 목, 그다음에 무릎 이런 통증이 이제 시작됐고,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악화됐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의자를 좀 집어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구치소 나 이제 교도소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맨바닥에 그냥 지내는 거거든요. 예, 맨바닥에서 낮에는 앉아 있고 밤에는 거기서 그냥 이불 깔고 누워 자는 거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허리를 이렇게 피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활을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통증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얘기로는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왔다. 예. 허리가 옥중에서 많이 나빠져가지고 게다가 이제 재판을 일주일에 3번, 4번씩 받는데 그 재판하러 나갈 때마다 법정에서 10시간씩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10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은 아침에 뭐 한 10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뭐 저녁 시간 늦게까지 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10시간씩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고문이고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견디면서 그 감옥 안에서 또 이게 맨바닥에 그렇게 지내니 이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구치소 측에 이제 의자 좀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거죠. 그랬는데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자를 그 반입을 못하게 완전히 그렇게 된 거는 그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러게요. 그분들 그 필요한 그 작은 네. 안전에 문제가 안 된다면 네네. 거기에 필요한 뭐 조그만 뭐 책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또 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 넣어줬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네. 이제 결국은 못 넣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가 그 황교안이 그 대통령 대행을 할 때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네. 탄핵된 지 얼마 안 돼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교도관한테 얘기해도 이제 안 돼서 네. 안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짠 게 네. 그 유영아 변호사가 네네. 헌 책방에 가서 네네. 그 두꺼운 그 큰 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전들 안 쓰지만 대형 그 사전 옛날 큰 국어 거, 사전, 높은 예.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옥편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큰 것들을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러니까는 그거를 2개, 3개 놓고 앉으면 네. 공부도 할 겸 네. 필요할 때는 의자로 쓰고 네. 이렇게 그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그 위에 뭐 타월인가 뭐는 놓고서 네. 이제 앉아서 그 버티셨다고 네. 그런 그 메시지 거기 그 글이 좀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래가면서 견디셨다는 그걸 보고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네. 의자 늦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 황교안 대행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 늦었을 때는 황교안이가 그 그거는 대행할 때 안 늦은 거고.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간 건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 당시 사실 엄혹한 시절에도 그분을 위해서 의자와 책상을 넣어줬는데 책 보라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엄연한 정치범인데 그야말로 일말의 여지 없이 그냥 다 거부됐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특혜는 아니더라도 이 몸이 아프고 사실 그런 기본적인 의자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치범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게 허락이 안 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제서야 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어사전을 싸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본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전임 대통령이 국어사전을 깔고 책을 보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야 의자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의자에 맞춰서 구치소에서 책상을 또 새로 만들어서 반입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이게 문재인 정부보다 그 황교안 대행 시절의 그 정권이 대체 어떤 성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정도고, 그게 이제 네. 그 말씀 네. 중에,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상황을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왜 네. 그랬는지. 네네. 그러면은 뭐 별거라도 다 늦을 수 있는 법으로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네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해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네네네.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네. 대통령 시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 교도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 예로 보면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네. 입장에 있었을 때 그분들은 다 늦었다는데 네네. 그런 그 관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조사해서라도 황교안이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아니라도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네. 왜 그랬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황교안 대행이 거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권한이 황교안 대행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거로 얘기인가?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고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상태로 그냥 있어라, 이런 거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던 정부에 구치소 쪽 의자 반입을 하도록 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보고했음에도 끝내 이를 외면하고 허락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시겠어요. 다른 네. 거보다도 네. 짠 음식이야 참 물에 씻어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고통이죠. 그런 것들은 네. 정말 화도 나고 이해가 진짜 안 가고, 네네. 정말 나 같으면 지금 만나면 그 사람 취급도 않고 네. 뭔가 이렇게 그 야단을 치시고 하실 얘기도 있을 텐데, 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한바탕 하셔야 될 텐데 와.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네, 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인이세요. 이 변호사님, 네. 이제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네. 우리 이 변호사님도 눈물 흘릴 것 같고, 네네. 저도 속이 상해서 또 소리 지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편은 이제 네. 요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 변호사님이 그 내용 중에 또 기억나시는 네. 거 있으면은 네. 또 한 편을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거로 네, 이렇게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